You died. 안녕하세요. 크림슨 레빗입니다. 이번에는 띵동님과의 아레나를 통해서 테스트를 여러 개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ROK에서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이 게임을 분석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ROK가 원래 한국 연맹이기 때문에 저는 게임 이해도가 대체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띵동님이 게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데 이번에는 구무정님과도 테스트를 저번에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다시피 구무정님과도 테스트를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일단 제가 구무정님과의 테스트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거든요. 제가 어떤 이기는 조합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써서 제가 이기기보다는 제 테스트를 하는데 주 목적을 둬서 저는 아레나 순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이기지 못하는 대형이나 영웅 구성으로 어떤 게 더 나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은 SSI랑 ROK 분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괜히 여기서 한 번이라도 때려서 이기면은 되게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최대한 안 이기는 조합으로 다른 영웅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세팅을 확 바꾸면은 계속 이기지 못하겠지만 반반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857님 지금 이름을 다 에이스님 은퇴 때문에 다 이렇게 바꿨죠. 이게 857님, 띵동님, 애쉬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레나를 공격할 때도 최대한 이제 이쪽 한번 때리고 이쪽 한번 때리고, 왜냐면 진영이 양쪽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편을 들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때리고 한 번 때리고 이렇게 때리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좀 그 외의 분들, 보통 좀 죄송하지만 사코 분들을 많이 때립니다. 특히 이 원A님 이분은 등수를 올라갈 때 많이 때리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를 때리면은 또 예민해 하셔가지고 서로 순위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되도록 점수를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하면 한 2등까지 못해도 3등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마 지금 6등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 점수를 올린다면 뭐 9등, 10등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보통 저는 그렇게 한 10등 근처에서 마무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빡센 아레나에서는 이것도 제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SSI와 ROK의 감정 싸움에 저는 끼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제가 이번에 군도에서 제가 채팅하는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화가 나면은 진짜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서 되도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저씨지만 이렇게 귀여운 프로필이나 이런 걸 하고 다니는 이유가 평소에 그렇게 마음 정화를 많이 해요. 제가 성격이 좀 불같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정화를 많이 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 일단 아레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이번에 군도에 대해서 대형 연맹을 디스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크게 싸웠죠. 군도 지원 채팅에서. 그래서 이제 화해를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을 지었어요. 서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도 내렸고, 갑자기 그 영상이 왜 내려갔는지 이제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루 전 5시간 전 이렇게 싸운 거라서 저도 봐야 돼요. 뭘 테스트했는지. 이 구무정님이랑 테스트한 거부터 볼게요. 이거는 보달라를 아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쓰는 조합이 이 4개는 평소에 쓰는 조합이고, 지금은 르블랑을 쓰느냐 아니면 보이드 르블랑을 쓰느냐
아니면 르블랑 비앙카나 르블랑 보달라를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르블랑을 주사령관으로, 장비가 좀 안 좋잖아요, 이 보이드보다. 보여드릴게요. 제 보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팅이 끝났어요. 이것도 보시면 스쿼드 데미지가 2.5도 났지만 이게 하나밖에 남았고, 이것도 이제 스쿼드 데미지가 여기 떠 있죠. 이 두 개가 5%라서 어쨌든 이 많이 세팅이 된 상태예요. 거의 이제 끝까지 됐죠. 726만. 그래서 이 녀석을, 이 마르코 콜라보 장비 때문에 이게 720만인 건데, 이 보이드를 쓰는지 아니면은 이 르블랑의 579만을 쓰는지 장비 차이가 꽤 나잖아요. 거의 150만 가까이 나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번에 되게 많이 했어요. 거의 3편 올릴 정도로 테스트를 했는데 3편까지 올리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 이것만 올릴 거고, 제가 이 테스트를 할 때마다 보시면은 오늘도 15번을 싸웠죠. 그 중에 한 10번을 띵동님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번을 보석을 다 써가면서 이렇게 싸웁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띵동님도 지금 이 순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이기지 않는 선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이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띵동님도 세팅을 자주 바꾸세요. 바꾸셔가지고 제가 가끔 이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띵동님도 기병이 가장 높죠. 가장 높죠. 원래 옛날부터 강력한 기병 유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기병 스탯으로 뒤지지 않는 편인데, 띵동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기병 방어력이 높고 공격력은 제가 높아도 HP 또 높으시죠. 그러니까 저보다 기병 스탯이 많지 않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23렙이 됐거든요. 23렙이 2개 돼가지고 이제 다음 TC, 이제 내일부터 TC가 시작되죠. 그때 이걸 아마 24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도면을 다 산 상태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도면이 주간 개조 팩 그거를 사서 하면은 아마 2개를 다 못 올릴 거거든요. 이제 다른 도면 패키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 어디서 도면 패키지가 여러 개 나왔어요. 많지는 않아도 뭐 10개, 20개씩 어디서 줬거든요. 제가 그걸 어딘지 기억 못 하겠는데 아마 새로운 패키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니 되면 이것도 한 달 정도면은 25레벨을 다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4개는 다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제 대등한 아레나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구무성님이랑 테스트를 했을 때는 보달라를 쓰면 안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병이 약하잖아요. 보병이 약한데 보달라를 써봤자 어차피 이 1보병 부대한테 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병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제 보병이 먼저 죽습니다. 그럼 보면 지금 클로드 부대가 제 보병 부대인데, 보달라를 써봤자 이궁병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클로드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제가 기병과 군병이 세기 때문에 이 기병 부대를 먼저 죽입니다.
근데 대신에 클로드가 먼저 죽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뒤에 공명부대를 처치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데, 좀 딜을 넣는 게 이렇게 서로 화력전으로 가면 제가 좀 유리하거든요. 제 기병 궁병이 좀 앞서가지고. 이 보달라 쓰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구문형이 먹을 때. 그래서 이거 보달라를 안 빼고 또 해봤는데 34만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것도 아마 똑같이 때렸을 거예요. 아니네, 뭘 바꿨나 보네요. 아, 제이크로 바꿨어요. 루이스를 제이크로만 바꿨는데, 근데 오히려 차이가 더 벌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장님하고 할 때는 제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루이스를 써서 화력을 증대시키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마 제이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때려봤는데 역시 31만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보달러를 안 쓰고 계속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제이크를 안 쓰고 아마 펫을 바꿨던가 그럴 건데, 그래봤자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43만 정도로 벌어졌죠. 보달라를 쓰고 제이크를 쓰면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든지 아니면 클로드를 빼고 보이드를 넣든지 아니면 마르코에게 장비를 주던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마르코에게 장비를 주는 걸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마르코에게 장비를 주면 생존자도 바꾸고 귀찮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레나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구무정님 같은 경우에는 이 857님과 1등, 2등을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4점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누구를 치면은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857님을 쳐서 857님을 점수를 뺏었어요. 그러면 구무정님이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구무정님을 때리면 857님이 1등을 굳히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기면은 뒤틀리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그걸 안 하려고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무정님이 보병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코를 쓰시잖아요. 스텔라, 로이드, 초월 영웅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르코의 이 디버프가 굉장히 강력해요. 마르코는 거의 보병 1순위입니다. 이 제가 구무 857 애쉬 이렇게 세 분이랑 한 영상 어제 올린 걸 보시면은 제가 그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보이드랑 스텔라는 공격 영웅에 가깝다. 근데 이제 마르코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는 뭐 13,000밖에 안 되죠. 근데 분노 감소가 80 있어요. 그것도 다섯 부대까지요. 그러니까 5부대 분노를 80을 깎아줍니다. 이 스킬을 발동하려면 100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타를 할 때 보통 뭐 100 정도 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평타 한 번에 한 100 정도 차고 재능이나 뭐 영웅 장비나 이런 걸로 차서 이제 뭐 한 5초 6초면은 스킬이 발동하는데, 이 5부대에 80을 깎으면은 스킬이 발동하려다가도 80을 깎여버리면은 한번 멈칫하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면은 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첫 스킬이 발동이 돼야 그 다음에는 절반 정도 구슬이 4개가 있잖아요. 그게 스킬 이제 부대에서 보시면은 싸우고 있을 거라서. 여기 이걸 볼게요. 보시면 여기 루비나가 스킬을 썼죠. 그리고 바로 이제 한 칸이 차버리고 터지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 칸 반이 차버리죠. 이게 좀 스킬 빨리 차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루이스나 뭐 소피 이런 애들처럼 뭐 분노 회복이 달린 영웅들이 있잖아요. 볼게요. 그것도 아예 제이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기본 공격 시 10 분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공격에 10 분노를 얻으니까 1초마다 10씩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초 하면 50이겠죠. 이런 식으로 분노 얻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스킬을 쓰고 나면 이 2칸 정도가 갑자기 차버려요. 지금 루비나는
한 칸 차죠. 한 칸 차고 반칸 이렇게 차는데 많이 차는 애들은 두 칸씩 찹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첫 스킬이 빨리 발동해야지 다음에 두 칸이 차서 두 칸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첫 스킬의 발동이 누가 빨리 하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분노 감소 80 감소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스킬 사용을 하면 이제 80이 깎이겠죠. 주변에 5부대가. 그러면 5부대면은 400이잖아요. 400이 깎여버리는 거니까 엄청난 수치죠. 절반 정도가 깎인 셈이잖아요. 1000의 절반 정도. 스킬이 얘가 먼저 발동해버리면 계속 밀려요. 적의 5부대가 계속 스킬이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큽니다. 이게 보여지는 80보다도 두 번째 스킬부터 발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스킬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 사소한 차이가 스킬을 한 대 더 때리냐 못 때리냐 차이고, 스킬 한 대에 뭐 2만씩 뜨니까 먼저 맞으면은 부대가 2만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데미지 자체 스킬 데미지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르코가 이게 메탈 슬러그 3 콜라보 영웅인데 이걸 못 얻으신 분들은 되게 아쉬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기에 가깝습니다. 지금 마이가 처음 콜라보 영웅이었거든요. 이 더킹 오브 파이터즈 97 콜라보 영웅인데 마이가 좀 안 좋았어요. 콜라보 영웅치고 지금 거의 안 쓰죠. 이거를 저도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얘가 나왔을 때도 디자인은 이제 마이가 인기가 많잖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얻었는데 이 콜라보 자체가 좀 저렴하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보너스 영웅 같은 느낌이고, 얘를 사실상 지금 쓸 만한 데는 채집키를 할 때 쫓아가서 슬로우를 거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금이나 그런 데서 유용한 영웅이고 전쟁에서 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얘가 유일한 기병 광역 영웅이었어요. 3초 동안 4500이 데미지를 입히는데 3500이거든요. 더블 타겟이잖아요. 기병 유일한 광역 영웅이라서 처음에는 쓰였는데 달리아가 나오면서부터는 되게 애매해졌어요. 마이는 15%거든요, 이동 속도가. 근데 달리아는 3타겟이죠. 3타겟에 13500 똑같죠. 거기에 데미지 감소 있으니까 오히려 마이보다 달리아가 1번 스킬 더 좋아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마이는 15%인데 달리아는 25%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나온 영웅인 마르코가 굉장히 오버스펙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IGG의 패턴을 보면 예상보다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 등장한 영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다음 콜라볼 때 영웅을 좀 깎아요. 이번에 콩 비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타치와 나이프 헤드가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레어 비스트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정확히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레어 비스트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킹콩은 레어 비스트보다 좀 안 좋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얻는 것도 좀 쉽죠. 예전에는 패키지를 계속 사가지고 두 개를 얻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얻으러 가는 길에 보너스로 얻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일단 얻어두고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좀 후회할 수가 있다. 실제로 콜라보 장비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마이 거가 나왔을 때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이 유저들 사이에서. 근데 저는 콜라보 장비 자체 깡 스펙이 굉장히 높은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기본 옵션 자체가 좋아요. 이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이용하는 김에 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 장비인데 이 수치 자체가 높아요. 이걸 보시면은 얘는 120이잖아요, 블록이.
얘는 144예요. 블럭과 관통력, 레탈리티는 똑같은 옵션이잖아요. 상보되는 옵션인데 얘는 144고 얘는 120이에요. 그러면은 한 20%가 더 높은 거예요. 수치가 24 차이니까 딱 20%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전투력이 이제 마이 장비를 찬 루비나가 2730이고 달리나가 670이고 이 60만 차이가 딱 10% 정도 나잖아요. 10%, 그 10% 차이가 이 기본 옵션에서, 이 기본 옵션이 한 20%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얘네는 똑같잖아요. 이 옵션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확인을 해가지고 마이를 다 얻었는데 이제 고래분들 중에서도 이거 옵션이 좀 별로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옵션이 좀 안 좋기도 하거든요. 이거 카운터 데미지 감소, 뭐 기본 공격 데미지 증가, 관통력 96, 이게 다 선호하지 않는 옵션이거든요, 사람들이. 그에 반해 이 일반 장비를 보면 이 기병 공격력 이런 선호되는 옵션이 들어있어가지고 다른 부위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 쓰는 분도 있었어요, 맨 처음에. 지금은 무조건 콜라본 장비를 다 씁니다. 그래서 연구가 그만큼 중요해요. 같은 고래라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막 돈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면은 돈으로 승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레나 연구를 하는 거고, 띵동님이 제 생각에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조합이 제가 선호하는 조합과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저 구무정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보달라를 쓰면 안 좋다, 구무정님한테. 근데 제가 이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달라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제이크가 좋냐 루이스가 좋냐 이걸 테스트했는데 이 화력전으로 가야 될 때는 확실히 루이스가 좋습니다. 루이스가 기본 경찰서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비선호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루이스 좋습니다. 저는 계속 그걸 말하고 있고, 바드도 마찬가지예요. 바드도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 스쿼드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펙이 떨어지는 분이, 그러니까 보병과 궁병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분들이 나는 궁병 광역을 써야지 이러면은 오히려 효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띵동님을 보면 이거 똑같죠. 구문홍님 때리는 세팅으로 이 세팅을 한번 띵동님하고 해봤는데 1보병, 2기병, 2궁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앙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SSI 분들 상대할 때 좋아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SSI 분들하고 857이나 에이스님 때릴 때 비앙카를 넣으면은 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저는 비앙카를 빼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근데 저는 보병 유저분들, 보병 세부대 이렇게 쓰시는 무과금이나 소과금 아니면 중과금 분들도 보병을 많이 쓰시거든요. 비앙카 르블랑 두 개를 다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휘관 장비를 테스트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보이드를 넣었죠, 이번에는. 2보병으로 가본 거죠. 왜냐면은 2기병 같은 경우에는 2보병이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상태로 때렸을 때 30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나죠. 거기서 이제 10만 차이로 확 줄었죠. 이미 띵동님과는 여러 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은 안 올렸는데 보통 띵동님하고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처럼 많이 하진 않는데 한 서너 번? 그 정도는 공격을 해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띵동님이 그래도 일단 857님이나 구무정님보다는 스펙이 조금 낮기 때문에 저랑 이제 갭 차이가 적잖아요. 160만 정도 차이니까 이기고 지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테스트하기 딱 좋습니다. 저보다 너무 세면 또 테스트가 잘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띵동님처럼 저보다 좀 위다 그런 분들이 테스트하기가 아주 좋아요. 이 봤을 때 제가 바꾼 게
이보병에다가 이기병을 바꿨죠. 저도 보이드 르블랑을 바꿨고, 여기서 이 르블랑 장비를 빼버리고 보이드 르블랑을 하고 하나를 달리아로 바꿨습니다. 달리아 마르코로. 이렇게 마르코를 보병인데도 얘가 보병 옵션이 아니라 부대 옵션이거든요. 스킬을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기병에 쓰셔도 괜찮아요. 궁병에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 게 디버프 캐릭이기 때문에 빨리 죽으면 안 돼요. 궁병에 넣어버리면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튼튼한 달리아, 기병 중에는 튼튼한 편이죠. 그래서 얘한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정도 차이로 줄었고, 여기선 차이가 벌어졌는데 다시 이보명을 바꿔본 거죠. 그러니까 22만 정도 차이가 났어요. 아까는 스텔라였는데 이번에는 보달라로 바꿔봤어요. 보달라가 스텔라보다 좀 낫죠, 이 상황에 또. 그러니까 이게 보달라가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좋습니다. 버티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달라를 아마 넣고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보이드를 빼고 지휘관 부대만 넣어봤죠. 그래서 얘가 얼마나 좋은지, 장비가 아직 부족하지만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이 보이드 장비하고 부사령관 르블랑이었잖아요. 보이드가 장비가 더 좋기 때문에 그때 10만이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르블랑 보달라를 해봤죠. 그러니까 장비가 나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못 버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25만 정도로 늘어났죠. 아까는 10만이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주사령관이 장비가 약한데 얘를 주사령관을 쓰는 게 맞냐? 근데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주사령관을 쓰지 말고 보이드 르블랑으로 쓰는 게 맞겠다, 아니면은 뭐 마르코 르블랑이나 그렇게 쓰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다시 이보병을 해봤죠. 23만 더 차이가, 아까 30만보다는 적은데 그때는 스텔라였는데 지금 보달라 마르코로 바꿨죠. 그래서 스텔라보다는 아레나에서는 보달라가 낫다. 근데 이것은 필드에서도 비슷해요. 보달라가 스텔라보다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월령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과금분들한테. 보달라가 이미 스텔라보다 좋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레나에서. 필드에서도 비슷합니다. 스텔라는 집결 때 좋은 거지 필드에서는 좀 애매한 영웅이고, 보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주둔 때 좋지 필드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얘를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병 주둔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만약에 얘를 안 쓴다면 저는 르블랑이나 르블랑 마르코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달리아, 뭐 필릭스 이렇게 쓰고 싶고. 이번에 스텔라를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보이드 스텔라, 르블랑 마르코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는 10만 차이였죠. 이보병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이걸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갑자기 결과가 좋게 나왔잖아요. 이 상태였는데 25만 30만이었는데 이게 아마 같을 거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거죠. 이게 갑자기 이제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또 고민이 됩니다. 대열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대열을 바꾸면 많이 바뀝니다. 보이드 르블랑, 보이드 르블랑, 보이드 르블랑.
보이드, 클로드, 루비나 이렇게죠. 아, 이렇게 대형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반격 죽음. 아, 그냥 보이드랑 르블랑의 자리만 바뀌었는데 꽤 차이가 많이 났어요. 보시면 서로 기병 부대가 죽었고 공명 부대 죽었고 두 부대가 남았죠. 근데 이 공격 부대가 남은 거예요. 저는 일단 좀 약한 부대 두 개가 남았어요. 이거는 대형을 바꿈으로써 달라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대형을 바꾼 걸로 이 10만 차이, 30만 차이 이렇게 갈립니다. 대형이 꽤 중요해요. 이 앞뒤만 바꿨잖아요. 이 르블랑과 보이드만 바꿨는데도 꽤 확 갈립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대형을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이때 저도 이제 막 테스트를 이번 주에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헷갈렸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대형이 바뀌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왜 갑자기 차이가 줄었지 하고 썬더로 바꿔봤어요. 근데 뭐 차이가 더 벌어졌죠, 20만으로. 보면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요. 누가 먼저 죽었나 이런 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 주력 공격 부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띵동님의 주력 공격 부대는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대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스텔라로 바꿔봤어요. 그냥 또 10만 차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보병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원래 제가 쓰는 조합에 가까운데 다른 거는 마르코랑 르블랑이 바뀌었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마르코를 여기 넣고 르블랑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르블랑이 어쨌든 마르코보다는 상위이기 때문에 버프 영웅으로서 더 튼튼한 보이드한테 붙여줘야 돼요. 저는 이기병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붙이는 거고, 저는 이 둘을 그냥 하나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띵동님처럼. 근데 저는 제 전투 세팅을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아레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띵동님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마르코에게 보이드 정리를 주고 똑같이 마르코 르블랑을 한 다음에 달리아 필릭스나 달리아 엘레나 이런 걸 넣으면, 보통 엘레나가 꽤 좋습니다. 왜냐면은 광역 데미지 감소가 있어가지고 이궁병한테 꽤 좋아요. 그러면은 이길 거예요. 100% 이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띵동님이 이겨버리면은 계속 말했듯이 점수가 이제 요동치기 때문에 제가 SSI와 ROK 싸움에 편을 들어주는 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띵동을 때리면 SSI 편을 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피곤해집니다. 왜 너는 한국인인데 SSI 편을 들었냐. 그리고 또 이제 SSI를 때리면은 이제 8570 같은 경우는 지금 왜 나를 공격하냐, ROK를 공격해야지 막 이러거든요. PM으로 똑같아요. 두 분 다 PM으로 막 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럴 의도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이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계속. 진짜 이게 힘들어요. 그 대형 연맹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번엔 제이크를 아마 써봤는데 루이스로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왜 제이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루이스를 썼으면은 이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게 제 기본 전투인데 이렇게 하면 띵동님 이길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띵동님은 아마 SSI 때문에 그런지 비앙카를 쓰시는데, 비앙카를 쓰면 저한테 집니다. 보통 이 비앙카가 안 좋아요. 이
띵동님이랑 저랑은 똑같이 기병 유저이기 때문에 이 비앙카를 쓰면은 데미지가 딸려가지고 집니다. 그리고 비앙카가 그 대신에 이제 이보병을 상대로는 비앙카가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때 이겼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 계속 안 이기려고 이제 세팅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결국 결론이 나왔죠. 띵동님 같이 이기병 유저하고 싸울 때는 그냥 제 원래 세팅대로 싸우는 게 낫다. 그러면은 이길 확률이 아마 한 6대4나 7대3으로 이겼어요. 계속 띵동님이 저보다 스펙이 좋은데, 띵동님이 한때는 돈을 좀 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칩이 나오기 전까지였을 거예요. 상위 스펙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쓰셨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지금 그래서 거의 대장 도달 116에 도달을 하셨죠. 돈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이번 테스트 결과는 제 장비로는 보이드를 쓰는 게 지금은 낫다. 르블랑 주사는 장비가 더 세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의문인 게 이 르블랑 장비가 모두 빨간색이 돼도 보이드보다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차이가 이제 지휘관 재능의 차이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르블랑을 주사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게 이 띵동님이나 857님이나 르블랑을 주사로 다 안 쓰잖아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배놈님도 지휘관 장비를 세팅을 안 하셨거든요. 보농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그냥 지휘관 장비 콜라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병 장비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테스트로 알게 된 건 화력전으로 갔을 때는 루이스가 제이크보다 낫다. 그리고 지휘관 장비 주사령과보다는 콜라보 장비 보병을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두 번째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 하나는 제 상황에서는 저는 기병 유저이기 때문에 이기병을 쓰는 게 승률에는 높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드를 안 쓰잖아요, 다른 분들이. 볼게요. 바드 쓰는 분 있는지. 바드를 안 쓰죠. 지금 베놈님 바드를 쓰죠. 이 베놈님이 보세요. 1억 700만이고 다른 분들하고 스펙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많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게 이 바드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보병이라는 점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다 이기병이거든요. 이기병이죠. 1보병이죠. 동정님도 1보병이죠. 그 다음에 띵동님도 1보병이죠. 애쉬님은 2보병이죠. 이 1보병 판에서는 2보병이 유리합니다. 2기병을 쓰는 이유는 궁병을 빨리 잡으려고 쓰는 건데 2기병의 카운터가 2보병인 거죠. 그래서 보병 유저분들은 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2보병이 굉장히 좋습니다. 메인 스트림은 2보병, 1기병, 2궁병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3보병 쓰셔도 괜찮겠죠. 어차피 궁병이나 기병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보병과 궁병을 섞는 걸 추천드려요. 보병, 기병은 좀 그래요. 왜냐면 기병 영웅이 생각외로 쓸만한 게 없습니다. 쓸만한 게 없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벨라, 엘레나 이 라인의 영웅들은 많은데 이 탑 레벨의 영웅이 없어요. 루비나 체이시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달리아도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기병 영웅 4개를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대신에 이제 궁병 영웅은 세드리까지 추가되면서 좋은 게 한 6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보병도 뭐 마르코, 비앙카, 르블랑 이 3개가 일단 세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뭐 보달라나 보이드나 이런 거 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선택권이 좀 넓어요. 그래서 기병이 지금 선택권이 좀 안 좋아서 아마 다음 기병 영웅이 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말을 이번에 의도적으로 좀 느리게 했거든요. 왜냐면 한글은 그나마 괜찮은데 영어가 보통 한글보다 길어요, 자막이. 그래가지고 자막이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컷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말이 쉴 때가 있잖아요, 조금씩.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그냥 자막이 휙휙 지나가더라고요. 1초 있다가 지나가는 것도 있고 2초 있다가 지나가는 것도 있고. 2초면 읽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이제 영상 편집 세팅이 자막이 3초 이상이 돼야지 읽을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3초에서 5초 정도 돼야 되는데, 특히 긴 자막은 한 5초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 쉬는 부분을 다 잘라버리니까 자막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컷 편집을 좀 줄이고 약간 이렇게 쉼이 있더라도 자막을 위해서 심하게 컷 편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찍는 거기 때문에 좀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대본을 짜고 해버리면 영상 하나 찍는데, 지금 이 영상은 50분을 녹화를 했거든요. 아마 편집을 하면 40분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영상을 편집하려면 편집만 한 6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편집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프로 수준으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얻고 싶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뭘 돈 받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게 한 달에야 제 하루 수입도 안 되거든요. 한 달에 제가 매일 영상 2-3개씩 올려서 얻는 프리미엄 수익과 제가 한 3시간 일한 수익이 같아요. 저는 이 일만 하면 돈이 나오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 찍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근데 이제 공유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둠스데이 유튜브를 이제 많이 구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쟁 영상 위주지 이런 팁 영상은 별로 없잖아요. 많이 안 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뉴비분들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가 이거는 좀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찍는 거니까, 길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스킵을 하시면서 보시고, 대신에 이제 제가 복잡한 질문은 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영웅 조합이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답해드리기가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워크샵 레벨을 알아야 되고, 어떤 영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웅이 각성이 됐는지, 아니면 스킬이 뭐 어디까지 올렸는지, 또 사령관 장비가 어떤지, 이런 계정 스펙을 다 봐야지 올바른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분의 계정을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 비스트 내부가 안 보여요. 그 내부가 안 보여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계정 비번을 받아가지고 접속을 해서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인 몇 분을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3-4시간 이상 걸립니다. 대충 세팅하는데. 완벽하게 세팅을 하려면은 거의 하루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자기만의 세팅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좋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만의 스펙을 찾아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게 스펙이 오르면 또 상황이 바뀌어요.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딱 찍어드리긴 어렵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약간 이제 풀 영상을 보면 이런 팁을 뿌리거든요. 근데 그걸 저도 라이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어떤 영상이 있는지. 그래서 일단 중복이어도 계속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진짜 욕심이 있으시다, 내가 돈은 많이 못 써도 계정을 키우는데 좀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분은 영상을 다 보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그게 좀 시간 낭비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가져가실 것만 가져가시고, 제가 마지막에 항상 정리를 해요. 지금처럼 정리를 하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만 보시면은 될 겁니다. 제가 이보병 이기병 카운터 이 얘기랑 그런 정리를 했었죠 아까. 그런 것만 보셔도 이득이 될 거다.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 까먹고 안 할 때도 있을 거긴 한데 웬만하면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제 유튜브 댓글로 해주신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게임 접속을 거의 안 합니다 요새. 영상 찍을 때 아니면 접속을 안 하고, 유튜브는 어차피 맨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그나마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 대신에 너무 복잡한 거는 제가 하기 어렵다고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아레나 테스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